안녕 여러분. 오늘은 지구과학 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이 지구과학 원에서 주기율성 별의 진화 단계나 아니면은 중심부에서의 온도 변화에 의한 열의 에너지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이 지구과학 원 파트에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G2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내용은 지구과학 2 2020년 9월 14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석을 할 때 기억의 질량이 가장 큰 별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찾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디귿처럼 둘 다 주계열성 라인에 있을 때는 쉽게 질량을 찾을 수 있는데 나머지 백색 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적색 거성에 있을 때 질량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지금 주기열성 라인에 있는 기억별과 디귿에 해당하는 주기열성의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열성 라인에서의 질량의 비교는 우리 친구들이 광도를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질량 광도에 관련된 다음번에 그래프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기열성 별에 있어서 질량과 광도의 관계를 확인했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도 지금 높아지는 걸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수식으로 정리했을 때 질량의 세제곱이 광도와 비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래프에서 기억별과 디귿별이 있었을 때 기억별이 디귿별보다 광도값이 컸거든요. 그러면 질량에 있어서도 기억이 디귿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기억하고 니은 별의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주기열성 별에 해당하는 이 주기열성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기열성 그리고 적색 거성을 지나서 이렇게 백색 외성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이 백색 외성으로 진화가 될 때 이 백색 외성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맥동 병광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러면 그 맥동 병광성의 수축 이완 작용으로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정확히 질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주기열성 별이 진화가 되면서 백색 외성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 맥동 병광성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맥동 병광성의 시기는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의 연소로 인해서 이 맥동 병광성이라는 별 자체가 급격하게 수축하고 팽창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별이 팽창이 됐다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팽창되어 있던 물질 일부가 수축 과정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이 공간에 남게 되면서 수축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별의 질량은 원래 처음의 질량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이 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량들의 일부분들이 계속 공간에 남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백색 외성이 됐을 때는 원래 주기열성보다 질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백색 외성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기억번에 해당하는 이 주기열성 별은 백색 외성에 해당하는 니은보다 질량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세 번째 리을에 해당하는 적색 거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질량에 따른 주기열성의 진화 경로가 되고요. 지금 주기열성 별이 이렇게 있으면 광도가 큰 애가 질량이 컸고요. 광도가 작을수록 질량이 작다는 건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그럼 아까 기억은 어디 있었냐 하면요. 이 부분에 위치해 있었고요. 리을은 어디 있었냐 하면 이 부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기억의 주기열성 별이 시간이 지나서 진화돼 가지고 거성이 된다고 할 때는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광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는 광도도 커지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 어느 부분에
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리을의 거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이 거성보다 광도가 작죠. 그럼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 리을에 해당하는 초거성은 적색 거성은 원래부터 기역보다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별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역하고 리을을 비교했을 때 주기혈성 단계에 있어서 리을이 기역보다 원래 질량이 작은 애가 적색 거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역이 질량이 크고 리을이 질량이 작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량을 비교해 보면 기역하고 리을 중에서 기역이 리을보다 질량이 크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역은 니은, 디귿, 리을에 비해서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 거기 보기 기역에 질량이 가장 큰 별은 기역이다 하는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실 때 질량을 비교할 때 그 별의 진화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훑고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는 대상 자체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참고서 보시면서 주기혈성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경로를 한 번 더 머릿속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림 나에 보시면은 별의 내부 구조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중심액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층이나 대류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작을 때 또 질량이 태양의 몇 배일 때 이럴 때 복사하고 대류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나번 그림에서 복사하고 대류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 이제 설명해 놓은 여러분들 온도 경사를 가지고 대류인지 복사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별의 내부 자체는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의 전달 방식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전도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거나 복사가 일어나는 것을 중심부의 온도 경사가 크냐 작냐로 찾아야 되는데 이 중심부의 온도 경사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주계열성이라는 별은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 방법이 다른데 일단 주계열성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수소핵융합 반응에는 이렇게 양성자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량이 태양 정도인 그런 이제 별들은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양성자 반응의 이 파란 색깔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온도 경사가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저 밑에 써 있는 온도 경사가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양성자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 경사가 높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질량이 태양의 1.5배 이상일 때는 양성자 반응보다는 이렇게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큰 게 보이죠? 그럼 온도 경사가 크다고 확인하시는 거고 이렇게 온도 경사가 크면은 복사가 아닌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과 같이 질량이 태양이거나 태양보다 작을 때는 양성자 반응 때문에 온도 경사가 작아서 복사,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1.5배 이상 클 때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CNO 순환 반응인데 걔가 온도 경사가 크기 때문에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투명도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여러분들 불투명도가 작다는 얘기는 거의 투명하다는 얘기면 여러분들이 창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창문은 우리가 태양열을 직접적으로 교실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불투명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 불투명도가 높을 때는 벽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벽돌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받으면 반대편이 벽돌에 막혀서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류 형태로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온도 경사의 높고 낮음은 저 양성자 반응이냐 CNO 순환 반응이냐의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높다, 불투명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 내부에 있는 물질이 많다 적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창문의 형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벽돌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서 대류와 복사를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요번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주기혈성별, 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리고 이제 백색 외성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양과 같은 주기혈성별의 에너지 전달 방식을 이해하는 거였는데, 그냥 암기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첨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면서 각각의 질량 비교라든지 에너지의 전달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